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립거창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과 특성화와 개혁적인 총장 임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교통 파업 해결을 위해 진주시민소통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시민 참여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1년 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끔찍한 화마로 가족을 떠나보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화재 사고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부정석 기자입니다. 세종병원 화재로 장모님을 떠나보낸 김승환 씨. 1년이 지났지만 화재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장모님이 평소처럼 집에 있을 것만 같아 늘 문을 열어놓고 지냅니다. 궁구름 빵이 있어요. 그 빵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빵을 어느 날 사가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다 보면 참 안 계시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상금이 수억 원이다. SNS를 통해 개소문까지 돌면서 지금도 유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병원 쪽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유족 대부분은 밀양을 떠났습니다. 애들도 이제 아직 미성년자고 아빠 없는 자리가 아무래도 생활은 조금 힘은 들죠.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유족은 45명 중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밀양시가 대신 보상하고 세종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5명의 유족은 여전히 외로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 누구는 차라리 잊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엇갈린 현실 속에서 유족들의 상처는 1년이 흐른 지금도 쉬이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오는 26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화재 당시 오래된 전기시설과 무분별한 증축, 미비한 소방설비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40여 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래된 전기 배선이 합선되면서 시작된 불은 단열재와 보온재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개축되면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소방 건축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밀양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누전 차단기를 열어봤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깡통 차단기입니다. 차단기가 지금 이게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요 차단기는 요거들을 하고 요 차단기 여기에 저절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대. 따로따로? 예. 시장 곳곳에선 멀티탭을 이용해 문어발식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량보다 용량이 큰 전열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력을 제어하는 분전반 밖으로 전선들이 튀어나와 있고 접지 부분도 노출돼 있습니다. 감전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큽니다. 내려가지 있지. 선이 뭐 좀 이상 있으면 내려갔어요. 한 1년에 몇 분 정도 내려가나요? 1년에는 아니고 뭐 자다 감시 내려갔어요. 이 전통시장의 208개 점포 중 59개가 전기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 현장 시정 조치와 자진 개선 유도만 했을 뿐 행정 조치는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세종병원 화재 1년이 지났지만 병원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정밀 안전 점검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밀양시가 지난해 11월 전기 화재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전의식은 1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도립거창대학은 총장 공백 등으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던 경남도립거창대. 총장직도 5개월째 공석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학생이 아닌 교수들의 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와 대학이 내놓은 혁신 방안은 항노화, 보건의료기술전문대학으로의 특성화입니다. 간호학과의 정원을 내년까지 65명으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계열과 한방항노화학과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선해양, 산업디자인과의 신입생 모집은 올해부터 중단했고 항공과 기계계열 학과의 정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교의 학과 개발과 그다음 지역 산업과 관련되는 항노화 산업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려고. 장기화된 총장 공백 상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학 개혁의 적임자를 찾는 데 시일이 걸렸다며 조만간 총장 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방향에 맞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후보 검증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선임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올해 개교 23주년을 맞는 거창대학이 제2의 도약을 향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구인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삼성교통노조와 진주시 관계자로부터 입장을 듣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삼성교통 파업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소통위가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과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국내의 헬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설립 시기는 2021년으로 조율되고 있지만 에어버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합자회사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기업들이 유럽과 에어버스에 소형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향인 산청으로 베트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산청군은 오늘 동의보감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베트남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베트남 언론 홍보, 홍보대사 위촉, 온라인 마케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의 고향인 산청군 생초면 주민 100여 명은 어젯밤 생초면 사무소에서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과 맞붙은 베트남의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기온 상승과 작황 호조로 가격이 크게 떨어진 남해 시금치 판매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최근 서울시를 방문해 시금치 판매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운순 시장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상생상회 입점과 직거래 장터 운영, 공급, 공공급식센터 납품 등을 통해 남해 시금치의 판로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김치를 개발합니다. 하동군은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8개 음식점이 출품한 배추김치와 갓김치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반 시식단의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하동군은 외관과 맛, 기호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김치를 중심으로 김치 제조법을 표준화해 하동악양 최첨판댁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의 리 미술관이 새해 첫 전시를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개최합니다. 사천, 시, 공, 인이라는 주제를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사천을 소재로 한 시와 음악,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전시 참여 예술인들은 모두 사천 출신이거나 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로 전시를 통해 사천을 새롭게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미술관 측은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